당신은 인생이 왜 우리를 고독으로 밀어내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텅 비어 보이는 순간들을 경험하며 자신이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질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의 시기가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우주가 이러한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그 무한한 지혜로 종종 우리가 고립된 느낌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벌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균형과 목적을 찾도록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은 길을 잃었다고 느꼈나요? 아니면 성장의 기회를 깨달았나요? 항상 변화하고 진화하는 우주는 이러한 고독의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려 합니다. 현실적으로 혼자라는 느낌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적인 순간에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주는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 처음에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빈 공간을 제공하지만 이 빈 공간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자기 발견,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더 깊은 연결로 그 공간을 채울 것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주는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이 감정과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포용해 보세요.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과 세계에 동기화할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우주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때로는 이 인도가 고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인식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고독은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도전적인 경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파고드는 고통을 수반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감정을 견뎌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주가 이러한 고립의 순간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진정한 길로 맞추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음 속에 휘말려 종종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여기서 고독이 필요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명확히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러한 고립의 공간을 만듭니다.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관계가 끝났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혹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갔을 때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고통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성장의 촉매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주는 종종 불편함을 사용하여 변화를 향한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빈 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빈 캔버스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미래를 그릴 공간을 주며 우리의 열정을 재발견하고 진정한 자아와 다시 맞춰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용함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꿈과 열망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단순히 소음으로 자신을 분산시키거나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내면을 바라보고 종종 바쁜 삶 속에서 무시해왔던 자신의 깊이를 탐험하도록 밀어붙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그 고독의 고통을 느낄 때 시각을 바꿔보세요. 그것을 버림받음으로 보지 말고 우주가 자아 발견을 위한 초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고독의 순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진화하며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벌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더 진정성 있고 더 충만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맞추어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독의 순간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로 보세요. 우주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 계획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연결이 우주 자체와의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그 광대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고독의 순간에 우리는 즉각적인 것 너머를 바라보고 더 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갖습니다. 이것은 종교나 특정 신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보다 훨씬 큰 것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한히 넓은 우주는 항상 거기 있으며 우리가 그것과 조화를 이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연결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일, 그리고 끊임없는 생각의 소음으로 압도당합니다. 고독은 이러한 외부 소음의 볼륨을 낮추고 우주의 미세한 속삭임을 들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명상은 이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전문가가 되거나 몇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몇 분간 집중된 호흡만으로도 마음을 정리하고 우주의 에너지에 열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당신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광대하고 우주적인 그물의 일부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디자인의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은 어떤 기분인가요? 자아 탐색은 우주와 연결되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자신의 삶, 선택, 꿈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가지세요.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요? 나는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요? 어떻게 주변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철학적 연습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에너지를 우주의 에너지와 정렬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연결의 실천에 참여하면서 당신의 관점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공허함이 목적감과 소속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삶의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연의 일치가 더 이상 우연처럼 보이지 않고 부드러운 우주의 안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연결은 깊은 명료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흐릿한 거울을 닦는 것처럼 갑자기 당신 자신과 세상에서의 위치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거나 오랫동안 직면해온 도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연결이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와 더 조화를 이루게 되면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세계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친절을 보이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당신의 깊은 가치에 맞게 경력을 바꾸는 것처럼 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결의 아름다움은 항상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혼자 있는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전화기를 들거나 TV를 켜는 대신 우주와 연결해 보세요. 자연 속을 산책하거나 별을 감상하거나 조용히 명상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들이 항상 거기에 있는 방대한 우주 에너지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키우면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우주와의 관계를 더 깊게 할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항상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혼자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시간을 어떻게 우주와 더 깊이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당신을 깊은 발견과 더 큰 삶의 목적감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고독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담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의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의 더 깊고 진정한 버전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들의 의견, 승인, 존재에 의존하기 쉬워집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형성하며 때로는 자신의 욕망과 포부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이러한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서우면서도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혼자 있었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거나 불안함을 느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스스로의 동반자와 검증을 의존하지 않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러한 고독의 순간을 활용하여 스스로에 대한 강한 감각과 독립성을 구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우리의 내면의 자율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종종 이러한 고독의 공간으로 우리를 밀어냅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조바퀴와 뒤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스스로 페달을 밟아야만 그 기술을 완전히 익힐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주가 이 보조바퀴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스스로 균형을 찾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면의 독립성으로 가는 이 여정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 그리고 우리가 자주 무시하려는 부분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 맞서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외부 검증 없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동기부여하며 믿는 법을 배웁니다. 고독에 점점 더 편안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힘과 더 깊은 연결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소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의 리듬, 낮과 밤의 주기, 변화하는 계절, 우리의 에너지의 흐름과 밀물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소속감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로운 독립성을 어떻게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고독에 더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강하고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승인이나 동반자를 찾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성과 힘의 위치에서 관계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고립되도록 만들어서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인식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각 고독의 순간은 다른 층을 벗겨내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자급자족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원천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혼자 있을 때 분산을 찾기보다는 고독을 받아들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함께 혼자 있는 것에 진정으로 편안할 때 놀라운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고립되거나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스스로 견딜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즐기고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독립성은 강력한 도구로 인생의 도전을 우아하고 회복력 있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닥터 조 디스펜사의 매혹적인 아이디어를 탐구해 봅시다. 그는 마음, 몸, 우주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데
평생을 바친 연구자입니다. 그의 작업은 고독의 순간을 깊은 방식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밝혀줍니다. 디스펜자는 우리의 마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의 주변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담한 주장지만 그의 방대한 신경과학 및 양자 물리학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디스펜자에 따르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 힘을 활용하고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외부의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백지와 같습니다. 디스펜자는 이 순간들이 우리가 뇌를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 즉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여 우리의 진정한 욕망과 잠재력에 더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신경 가소성에 기반합니다. 즉, 뇌가 평생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디스펜자는 명상과 시각화에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뇌에 새로운 시냅스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대신 생각과 집중된 의도를 통해 스스로 업데이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디스펜자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신적 실천이 실제로 우리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고독의 순간에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 순수한 잠재력의 영역인 양자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양자장은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타당합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현실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디스펜사는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가득 찬 비전을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뇌와 몸이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솔리튜드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방해 없이 이러한 시각화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원하는 현실의 감정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으며 우리의 뇌를 속여 그것이 현재 우리의 경험인 것처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디스펜자에 따르면 이러한 실천은 뇌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인생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에도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더 나은 미래를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스펜자는 또한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중독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솔리튜드는 이러한 감정적 습관을 끊고 더 강력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는 헌신과 인내,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 패턴을 재구성하는 동안 불편한 감정과 마주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디스펜사는 그 결과가 변혁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기술을 실천한 사람들은 건강 개선, 더 나은 관계, 그리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예기치 않은 기회 등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고합니다. 디펜사의 작업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과학과 영성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힘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이 물리적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우주가 우리를 고독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일 때를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처벌이 아니라 우주와 함께 우리의 현실을 공동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펜서의 작업은 매력적이지만 이러한 새로운 실천을 전통적인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접근법과 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힘은 인상적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독의 순간을 탐색하면서 디스펜자의 아이디어는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상자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고립되거나 정체된 기분이 드는 대신 이러한 기간을 깊은 개인적 변화를 위한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이 고독의 순간들이 우리의 가장 야심찬 꿈을 넘어서는 삶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이 어떻게 고독과 명상이 개인적 성장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실천의 이점을 지지하는 확실한 신경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명상하거나 조용한 내성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뇌는 측정 가능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뇌 스캔에서 집중, 정서 조절 및 자아 인식과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명상을 끝낸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학습, 기억,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의 회색물질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뇌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아서 삶의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신적 근육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립은 무엇이 뇌에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에 따르면 고독의 순간은 창의성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일 때 뇌는 독특한 연결을 만들어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환경에서 억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고립의 뇌에 대한 영향은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비자발적인 고립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이 자발적으로 선택되고 의식적으로 사용될 때 그 효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과 결합된 자발적인 고독은 체내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고립이 이렇게 유익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종종 이를 피하려고 할까요? 그 답은 우리의 진화적 역사에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의 뇌는 연결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위협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하고 자아 성찰과 명상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본능적인 반응을 극복하고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의 핵심 결론은 명확합니다. 고독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의 뇌와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의 과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추상적인 연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뇌를 개선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고독의 순간들을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조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고립을 부정적인 경험에서 잠재적으로 변형적인 경험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우주는 그 방대한 복잡성 속에서 우리가 즉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주 작동합니다. 우리가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은 사실 성장을 위한 기회로 정교하게 설계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도전이나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많은 경우 이러한 순간들은
고립이나 내성의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내부 자원을 개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준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복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강화시키고 스스로의 힘을 신뢰하도록 돕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명확성을 찾는 것입니다. 고독의 고요함 속에서, 일상적인 소음 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앞길을 갑자기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연한 고독과 우주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정된 고립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우리의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고독을 형벌이 아닌 기회로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잠재적 변형의 가능성에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고독을 더 큰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고통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는 우리가 다음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과 공간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받아들이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고독을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우주의 큰 설계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고독과 우주와의 연결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논의한 깊은 의미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의 고통부터 우주와의 연결의 힘, 내면의 독립성 추구, 정신의 과학,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서 우주의 역할까지 각 측면은 우리의 발전에 대한 귀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매 순간의 고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중하게 설계된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우주는 그 무한한 지혜로 당신에게 빈 캔버스, 당신이 자신을 재창조하고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며 진정한 목적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독의 순간을 도망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불편함 속에서 선물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단순히 고독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우주에서의 위치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순한 삶의 참여자가 아니라 우주와 함께 적극적으로 공동 창조하는 존재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혼자일 때마다 당신은 닥터입니다. 디스펜자가 설명한 양자장을 탐험할 기회를 얻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오래된 패턴을 깨고 가장 깊은 욕망에 맞는 미래를 시각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당신 개인의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고독의 순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당신은 주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당신의 개인적 발전은 당신이 하는 상호작용에 반향을 일으키며 긍정적인 변화의 연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고독을 마주할 때 그것을 벌이 아니라 우주와 함께 현실을 공동 창조할 기회로 보세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하고 가장 깊은 목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장하고 변화할 때 당신은 또한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고독의 시기를 지나면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영감을 받거나 변화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경험에서 거의 마법 같은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 마법은 우주가 당신을 통해 작용하며 당신을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 고독의 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방해거리를 찾을 것인가요? 아니면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것인가요? 우주가 당신을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것인가요?
심지어 그 계획에 고독의 순간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도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우주의 광대하고 복잡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의 순간은 처벌도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와 함께 춤추고 당신의 현실을 공동 창조하며 자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버전이 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넘어가면서 고독이 단지 연결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깊은 연결, 자신과 우주와의 연결의 존재임을 이해하세요. 그것을 포용하세요.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다음에 혼자 있게 될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주가 지금 내게 어떤 멋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삶의 다음 멋진 장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